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버튜버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버튜버 3명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러면 제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충 누구 이야기를 할지 예상이 가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K손이 있어요. 일단 K손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는 조금 시들시들했는데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죠. 일단 K손이 왜 화제의 인물이었냐면 호로라이브 소속의 버튜버인 키류 코코였기 때문이에요. 키류 코코가 하나의 중국 사태라는 이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해고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호로라이브에 은퇴를 하고 개인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은퇴를 당하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초반에 잠깐 관심을 받더라도 큰 관심을 못 받고 결국에는 이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K손은 워낙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이고 전 세계를 강타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키류코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 대만, 중국에서까지 뉴스가 나올 정도였다 이거죠. 왜냐?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일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개 기업이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뉴스가 됐다 뭐 이거죠. 어쨌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광고 효과가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K손이 이제 은퇴를 하더라도 충성도 높은 팬들이 이제 키류코코가 은퇴를 하더라도 K손으로 그대로 구독자로 돌아와 줬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일단 개인으로 활동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활동에 막힐 때마다 소속사가 푸시를 해줍니다. 여러가지 이제 소속된 버튜버들이 화제를 만들고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소속사의 역할이었다. 특히 호로라이브는 규모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3D 라이브, 단체 콜라보, 그리고 호로라이브 공식 컨텐츠 등이 K손이 방송하는 데 있어, 키류코코가 방송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신선함을 불어넣어줬다 이거죠. 그런데 K손은 이제 혼자 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해줄 애들이 없었다 이거죠. 3D 라이브도 없어졌고 단체 콜라보도 없어졌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 학고들이랑 콜라보하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서서히 이제 구독자 늘어나는 게 정체가 되고 방송이 슬슬 노잼이 돼가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K손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루시아 때문이죠. 일단 K손이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버튜버 업계 가장 화제의 인물이었던 게 바로 우루아 루시아입니다. 우루아 루시아가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남자 우타이 때 마우마우와 스캔들이 터지면서, 그리고 이제 마우마우랑 스캔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이 루시아라는 애가 회사 기밀을 떠벌리고 다니고, 그리고 회사 버튜버 동료들에 대한 내부 정보, 비밀 정보들을 사이버 레카충인 애들한테 코레코레라든지 이제 버튜버 전문 사이버 레카충인 나루카미라든지 그런 애들한테 떠벌렸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밝혀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해고를 당했지만은 워낙 충성도 높은 팬들이 많고 해외 구독자들에 대한 지지가 많다 보니까 루시아가 미케네코로 성공적으로 데뷔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은 일본 팬들이 미케네코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루시아가 나즈나라는, 아메미야 나즈나라는 이름으로 V쇼조에 데뷔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K손이랑 같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K손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돼요. 왜냐? 한동안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던 인물인데 지금 화제의 인물인 루시아를 영입하면서, 그리고 그냥 영입한 게 아니라 과거에 호로라이브 동료였고 루시아가 많이 비난받는 상황에서도 루시아를 버리지 않는 마음이 따뜻한 인물로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다 이거죠. 물론 루시아를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K손이 루시아를 걷어들이는 거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마음이 따뜻하고 자기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 과거 동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친구라고 해도 될 정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했지만은 그래도 나마저 등을 돌리게 되면 루시아가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루시아를 고쳐 쓰려는 케이손의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루시아를 걷어들이는 걸로 인해 가지고 케이손 입장에서도 자기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고 자기 방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제 돌파구가 되었다 이거죠. 잊혀질 뻔했는데 새로 관심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된 게 루시아가 계기가 되었고, 케이손 입장에서도 루시아를 안고 가는 게 크게 손해볼 일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죠. 뭐가 문제냐? V쇼조의 중국인 구독자들이 불편해한다 이거죠. 왜? 케이손은 키류코코고 키류코코는 하나의 중국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만을 나라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이고 그렇게 발언을 한 걸로 인해 가지고 호로라이브가 중국 시장에 퇴출당했을 정도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버튜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V쇼조를 보고 있는데 K손이 영입이 된다고? 아, 불편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버튜버 소속사에, 한국 버튜버 소속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보고 있는 방송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말한 여자가 영입이 된다라는 거랑 똑같은 소리다 이거죠. 물론 전 세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중국인의 분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타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 놈들은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트위치도 시청 금지인데 왜 중국 놈들은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머리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깽판 치고 난리 치는 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게다가 얘네들이 벌어주는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중국 시장에서만 장사하며 전 세계 상대로 장사하는 것만큼 버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게 기업의 목표니까 중국 애들 말을 무시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V쇼조는 좀 틀리죠. 중국인 대상으로 방송하지도 않고 중국 시장을 노릴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영업권 구독자들을 위한 버튜버 회사고 얘네들은 개인의 활동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인들이 키류코코, K손의 영입을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니들 의견은 관심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회사가 아니었으면 K손이 애초에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이 회사 이제 높은 사람이랑 K손이랑 직접 이야기를 하고 K손이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K손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고 어떤 이유로 호로라이브 나온지 그 사람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너를 지켜주겠고 너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지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K손이 이 회사에 소속되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뭐 중국인들의 공격이 계속 될 거예요. 계속 되겠지만은 일단 V쇼조 내에 중국인 구독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왜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영어권 구독자가 여전히 많아요. 물론 이제 영어 치면서 보는 화교들도 있긴 있겠죠. 어쨌든. 하지만은 이제 회사가 중국인의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V쇼조에서도 자유롭게 성공적인 활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K손은. 그리고 이제 네코타츠나가 있는데 네코타츠나는 그렇게 화제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끼워 넣은 겁니다. 할 말 없어서. 뭐 네코타츠나 같은 경우에는 니지산지 KR 소속의 눈보라죠. 그런데 니지산지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가지고 니지산지 KR을 만들었는데 니지산지 KR은 망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도 그다지 많이 보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제 니지산지 KR 운영가 불화로 눈보라가 은퇴를 하고 일본 소속사인 V스포에서 네코타 츠나라는 이름으로 환생을 해요. 근데 이게 화제가 된 거는 한국인들한테만 화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 중에서도 니지산지 KR 방송을 보던 사람들한테만 화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눈보라가 호로라이브에 토아랑 이제 같이 에이펙스도 하고 그랬던 게 있었기 때문에 호로라이브 팬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눈보라냐? 그렇구나. 이 정도 화제는 됐다. 그리고 뭐 니지산지 방송을 보는 일본인들 중에서 니지산지 KR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화제가 될 정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버튜버 업계 가장의 화제다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왜냐면 구독자 23만 명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보라의 기존 구독자들을 다 불러왔고 뭐 V스포 수준의 V스포는 최대 구독자가 한 사람이 보유한 구독자 중 최대 구독자 숫자가 4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회사빨 받고도 고작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버튜버 업계에서 가장 화제의 인물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구독자 숫자다 이거죠. 그러면 마지막 한 명 누구냐? 바로 샤쿠텐바라 사로메죠. 일단 니지산지 초대형 신인이고 이례적으로 니지산지에서 단기간으로 구독자 100만 명을 빠르게 돌파를 하고 현재 147만 명으로 니지산지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버튜버입니다. 일단 니지산지스러움을 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지산지스러운 재미가 있으면서도 압도적인 캐릭터 소화 능력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아가씨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재밌게 방송을 한다 이거예요. 게다가 방송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방송이 워낙 재미가 있다 보니까 구독자가 확보되는 게 단순히 니지산지 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실제로 방송이 재밌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한 구독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겁니다. 게다가 버튜버 방송의 기준을 바꿔버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줘요. 일단 니지산지는 인방스러움이 대표적인 이제 장점이었는데 그 인방스러움 포기하고 확실하게 오타쿠한테 한 발 더 다가간 오타쿠스러운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중심을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지산지의 기준을 탈피를 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갈수록 버튜버의 방송들이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게다가 니지산지 애들은 에이펙스에 장시간 방송하는 게 특징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장시간 방송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기준이 되었는데 구독자들이 시청자들이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장시간 방송을 다 챙겨보기에는 힘들다 지루하다는 인식이 쌓여있는 시점에서 사로메가 나와가지고 나는 짧고 굵게 방송을 한다 이런 이미지로 짧으면서도 재미가 가득 차있는 확실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짧게 끝내는 그런 방송으로 사람들한테 지루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으면서 확실한 재미를 보장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다 이거죠. 물론 그 길다고 해봤자 1시간은 됩니다만은 이제 버튜버의 라이브 방송에 1시간은 짧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장시간 방송이 늘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로메는 1시간을 꿀잼으로 가득 채우면서 사람들한테 신선하고 그리고 지루하고 긴 시간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 버튜버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겠냐 했을 때 일단 그 관심을 지속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쉽게 질리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은 그 관심을 지속하기에는 어렵다 이겁니다. 케이선도 초반에는 빠른 성장을 했는데 갈수록 이제 정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거는 뭐 회사 소속이나 뭐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된 개인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 관심을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일단
그런데 이제 케이손 같은 경우에는 V쇼조 입성으로 또다시 관심의 중심에 섰어요. 호로라이브 인테로 가장 큰 관심을 받았고 다시 V쇼조 입성으로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버튜버 중에 한 명이죠. 게다가 V쇼조는 영어권, 왜 미국인인 케이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됐을 정도로 좋은 회사를 선택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어권 구독자들한테, 영어권 시청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소속사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일본 구독자들의 이제 구독자가 많은 케이손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외국인 구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손이 V쇼조 소속 버튜버들이랑 콜라보하면서 영어권 시청자들한테 크게 어필을 하며 케이손도 200만 명의 구독자를 돌파하는 거 어렵지 않다. 꿈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발판은 마련이 됐다. 앞으로 케이손이 얼마나 재밌는 방송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케이손 또 200만 명 돌파 가능성이 생겼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사로메는 어떠냐? 사로메는 2만 명 갈 수 있냐 없냐라고 따졌을 때 사로메도 가능합니다. 사로메는 이제 일단 방송 능력도 워낙 뛰어나고 방송이 재미가 있어요. 게다가 니지산지 소속의 버튜버기 때문에 니지산지 소속의 버튜버가 신인이 데뷔하면 기본적으로 구독자 몇십만 명 확보하고 갑니다. 그런데 방송이 재미가 없으면 얘는, 이 구독자는 니지산지 빨이다, 소속사 빨이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런데 사로메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초반에 관심을 받은 거는 당연히 니지산지 빨이었죠. 하지만은 니지산지에서 이례없는 단기간 100만 명 돌파하고 게다가 니지산지에서 최고의 구독자 숫자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거는 더 이상 니지산지 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순수 개인 능력으로 이 정도 구독자를 확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니지산지 빨이라고 욕을 먹으려면 대부분의 방송 컨텐츠가 니지산지와의 콜라보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구독자여야지 그런 식으로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어야 되는데 콜라보 카드를 아직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로메는 니지산지 소속의 버튜버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늘어날 구독자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이겁니다. 게다가 니지산지도 공식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식 콘텐츠로서 니지산지 애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대형 기획 이벤트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기획 이벤트에서 이제 사로메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니지산지만 보는 구독자들, 애들이, 다른 버튜버만 보는 애들이 사로메에 대한 관심과 사로메가 이렇게 재밌는 애였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로메가 200만 명 돌파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죠. 어쨌든 K손이랑 사로메 입장에서는 뭐 200만 명 돌파 가능성을,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두 사람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